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이 뉴스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남도 지역에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만나볼 이 블랙박스, 경기도 오산의 옹벽 붕괴 사고, 지금부터 한번 하나하나 문제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렇게 차량이 줄지어 주행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왼쪽에 있던 옹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다 보여드릴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2초 만에 운전자가 피할 새도 없을 정도로 저 옹벽이 바로 무너졌고요. 뒤따라가던 차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홍정성 기자님, 여기가 어제 저녁 7시쯤에 높이 10m의 옹벽이었고 무게 180톤이 넘는 옹벽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오후 7시 좀 넘어서였어요. 퇴근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이제 보셨던 것처럼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옹벽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는데 이게 무게가 무려 180톤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차 2대가 이제 흙더미에 쌓이게 되는데 다행히 이제 뒷차는 차의 앞부분만 흙더미에 있었고 그래서 운전석과 반대쪽 문을 스스로 열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완전히 180톤의 무게에 하중에 눌린 차 속에 분명히 당연히 사람이 운전자가 계셨으니까 지금 달리다가 참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력도 78명, 장비도 26대, 뭐 이걸 콘크리트, 흙 이런 거를 굴착기로 다 깨부수는 건 물론이고요. 삽과 사람의 손까지 이용해서 3시간에 걸쳐서 구조를 했지만 결국 40대 운전자가 사망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사진에서도 보시면 도로 위가 있고 옹벽 위가 있고 아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위도 지금 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이제 수십 센치짜리 이 땅이 꺼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글로 지나갈 텐데 여기 공사 중입니다.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우회 안내를 받아서 옹벽 아래로 내려간 건데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쪽으로 내려가세요 말 다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어제 그러니까 사고 발생 전날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빗물 침투가 지속된다면 이어진다면 붕괴가 우려된다. 그리고 어제 저녁 7시 바로 그러니까 사고 2시간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찰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경찰의 통보로 오산시에 전달이 됐고 그래서 우회로로 이용했는데 김은배 팀장님, 이게 일단 2시간 전에도 이상 징후는 분명히 느꼈던 거잖아요, 행정당국이. 그렇습니다. 이상 기후는 뭐냐면 그 사고 발생 전날이 15일인데 오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지고 현장 사진하고 주소까지 보내면서 빗물이 스며들게 되면은 붕괴 사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산시에서는 대책을 좀 부족하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은 받았지만은 관리 유접시한테 통보하겠다 이런 성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장 가가지고 조치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알다시피 5시경에 그 포토리라고 그러죠. 그 약간 침수가 된 거 있었는데 이때는 그 고가도로 쏘는 가는 거는 통제를 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도로 밑에 도로 요거는 통제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그만 저 옹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안타깝게 한 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오산시에서 실제적으로 민원을 받고도 즉각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시간 전에 시의 위험성을 통보했고 시도 뭐 아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사이에 그 시차를 두고 이렇게 큰 사고가 났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통보를 받아가지고 현장에 나갔지만은 그 사고 난 현장이 아니고 저 수원으로 가는 그 고가도로 그쪽만 통제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 옹벽이 위험하니까 옹벽에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저거를 좀 약간 미적지건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 옹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인명이 살상이 됐으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재현 변호사님, 이게 경찰이 수사 전담팀까지 꾸려서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예. 거예요. 사기업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났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번처럼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이런 설계라든지 관리 이런 데 있어서 부실이 있을 때는 중대시민재해라고 해서 예. 지방자치단체장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미 이 옹벽에 대해서 붕괴 우려가 있다라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었고 예. 이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리 부분의 소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예. 지금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13명의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 저 영상을 되짚어보면 되짚어볼수록 정말 안타깝습니다. 2시간 전에 붕괴 이상 징후를 경찰이 파악했음에도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 경찰의 수사 대상까지도 했는데 어제 정말 많은 비가 경기 남부와 충청 남도 지역에 뿌려졌거든요. 그 홍정성 기자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어제 서산에만 438mm, 홍성 329mm. 이게 뭔가 이제 폭우의 형태들이 많이 달라져서 마치 짧은 시간에 양동이로 이제 퍼붓듯이 비가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게 거의 한 200년 만에 이렇게 단시간 안에 폭우가 쏟아진 거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지대 보시면은 대부분 지역이 두 자릿수예요. 뭐 10인데도 있지만 많아도 67, 뭐 수원 67 해도 두 자릿수인데 예. 세 자릿수인 곳들이 보이는데 광주 빼고는 다 충청도입니다. 대전 뭐 예를 들면 이거 133mm. 청주 247mm, 홍성 329mm라는 거 33cm라는 얘기거든요. 예. 거기다가 서산은 438mm가 왔는데 심지어 이게요 438mm인데 시간당으로 할 때 최대 많이 왔을 때는 새벽 1시경부터 1시간에는 시간에 144mm, 말하자면 14cm 넘는 비가 정말 물폭탄, 마치 무슨 하늘에서요. 저도 지난밤에 느꼈는데 계곡물이 마치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물폭탄이 극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충청도 지역에만 집중됐을까? 지금 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따라서 이 남쪽에서 이 고기압골이 있는데 예. 위쪽에서요 이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다가 딱 충돌을 한 지점이 예. 저 보시는 이제 홍성, 대전, 청주, 서산 요 부분. 근데 그 중에서도 동쪽이 아니라 서해안 쪽으로 치우쳐서 그 부분에서 전선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하자면 아래에서 올라가는 따뜻한 공기와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힘이 백중세여서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저기에 정체돼 있기 때문에 예. 유달리 이렇게 충청도 지역에 극한호우가 집중이 됐고 그래서 또 서산에서도 50대 한 분 또 80대 한 분 이렇게 인명사고도 있었죠. 지금 아산에 보면 저게 1년치 내릴 비에 35%가 단 하루 만에 저렇게 내렸기 때문에 지금 비 피해가 잇따랐고 지금 저 폭우로 대피하신 분들도 꽤 많았었는데 이제 문제는 오늘입니다. 저 엄청난 비구름이 지금 남하 아래쪽으로 내려가서요. 지금 이 시각 광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보부터 좀 점검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정부가 풍수의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는데 저 비구름이 지금 광주 쪽으로 내려갔거든요. 3단계가 가동이 됐습니다. 영상부터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김은배 팀장님. 지금 광주가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당 8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있고 지금 광주 북구, 광주천 범람 위기 실제로 지금 광주광역시 당국도 인근 상인 주민들 즉시 대피해달라. 저희 전통시장 혹은 뭐 가게 상가 같은데 지금 과일 파시는 분들이 지금 저 과일보다도 지금 본인 몸을 빨리 피하셔야 될 정도로 지금 많이 발밑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지금 호남선에 광주 송정역 모포역까지 가는 전 열차가 운행이 중지가 됐고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가 물폭탄이 내리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물 침수도 있었고 도로 파손도 있고 한 50건 정도가 아마 신고가 접수가 된 상황인데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항공기 같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물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항공기가 이제 출발이 지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광주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지만은 저렇게 불이 쏟아부은다고 한다면은 대비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광주에서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지만 지금 저 앞으로도 더 준비하는 게 뭐냐면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그럼 현 상태에서 저런 상황인데 앞으로 더 오게 되면은 이제 가옥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있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좀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고 저 물이 사실은 빠지는데 강으로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광주 북구 상황, 이게 지금 충남 쪽에서 내려갔고 비구름이 지금 거의 성인 남성 높이 무릎까지 지금 차올랐습니다. 시내 모습이고요. 오늘 밤 지금 시간당 80mm가 넘는 비가 내려가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지금 남부 지역에 모레까지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또 이미 지금 충청남도 지역은 비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모레까지 400mm 폭우다. 오늘 밤 사이에 지금 단단히 준비하시고 비 피해 없도록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탑10 중간에도 광주 지역의 비 피해 혹은 폭우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변하는 이 비구름 바로 속보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단단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0위까지 짚어봤고요.